6개월 만에 포르쉐 뽑았어요. 뭐 이런 부가세 아직 한 번도 안 내봤을 경우가 좀 많거든요. 대부분이 6개월 정도 되면은 후회하고 그 뒤에 더 많은 걸 알게 돼버리는 거지. 이제 좀 있으면 화장실 갈 때도 예약하고 가겠어, 수수료 내고. 야이씨, 그럼 진짜 너무하다 진짜. 대표님, 어제 세미나에서 보니까 6개월을 못 버티는 대표님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요즘 그런 대표님들이 많으실까요? 엄청 많죠? 사실 저희가 봤을 때 많이 똑똑해지신 것 같아요. 6개월 정도면 사실은 좀 더 지켜보자 이런 분들이 많은데 6개월 만에도 뜨거 이래서 빨리 뭔가를 알아보거나 문제점을 찾기 위해 오신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히려 못 버틴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아예 스스로 나 버티지 않고 피벗할래? 뭐 이것도 6개월을 그 이상 이어가지 않고 피벗 과정을 통해서 더 잘 되시는 사장님도 계시고, 본인도 자영업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업하시다가 지금 6개월 정도 되고 나서 좀 힘들었잖아요. 시작과 동시에 힘들었고 사실 제일 하고 있는 후회가 왜 세미나를 좀 더 일찍 가보지 않았을까. 그쵸. 시간을 좀 앞당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가지 정도 특징을 잡아드리면 6개월을 못 버티는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게 대부분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보고 창업하는 요즘 약간 트렌드라서 좀 센 얘기일 수도 있는데, 유튜브에 보면 사실 이제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어떤 사업을 하면 월천 정도는 쉽게 번다, 좋은 차를 탄다, 직원들이랑 뭐 놀면서 멋있는 사장이 되고 6개월 만에 포르쉐 뽑았어요, 뭐 이런 오토매장 부가세 아직 한 번도 안 내봤을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세금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찔아찔해져요. 근데 6개월 만에 만약에 부가세가 나왔어. 그때부터 아뜨 해가지고 이것저것 줄여야 되나? 들어온 족족 다 썼는데 알고 보니 내가 이만큼 남는 게 아니었구나. 희망만 가지고 시작했던 때를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뭔가 멘탈이 깨지고 자꾸 잡생각이 늘어나요. 다시 또 유튜브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또 유튜브로 돌아가. 그때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지하기 위한 객관적 평가라던가 분석을 하기 위한 걸 보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아이템이나 아니면 또 사업 잘한다고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동기부여만 해. 저는 이제 실험실 생활도 좀 했었는데 이 가설만 세우고 실험을 안 해요. 가설 검증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고증도 해야 되고 하는데 맨날 가설만 제기하고 뒤에 건 안 해. 쌓여만 가. 그러다가 자기 혼자 상상으로 실험을 끝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튜브 보고 창업하신 분들이 좀 많이 그런 성향이 있고, 단편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보여지는 것만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다 편집되거나 치부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저희처럼 이렇게 자꾸 불편한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인기 많기가 쉽지 않고, 현실에서도 창업 상담할 때 너무 콕콕 집어서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일단 싫어하세요. 그냥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은 6개월 버티기 정말 힘든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들 아닐까. 첨언을 하자면 사실 유튜브 보고 창업한다는 게 그 유튜브에 나오는 15분짜리 영상을 보고 바로 창업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거 보고 거기에 이제 입문을 해버리는 거죠. 이 브랜드에 좋아 보이는데 하면서 조금 알아보고 상담하면서 싹 가져가거든요.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유튜브 보고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6개월 정도 되면은 후회하고 그 뒤에 더 많은 걸 알게 돼버리는 거지. 너무 사실은 이 얘기만으로도 한 몇 날 며칠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사례가 많잖아요, 저희가. 사례도 많고 또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은데, 뭐 두 번째로 좀 넘어가자면, 저는 창업하시기 전에 교육 받으시는 분이 거의 없었고, 창업을 하고 나서도 교육 받거나 공부하는 사람이 진짜 손에 꼽을 정도예요. 교육이라는 게 보통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튜브 보면은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유튜브로 좀 비교가 되는데, 제 유튜브 막 본다고 해서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매달 자영업 세미나를 하잖아요. 온라인에서 보는 정보랑 오프라인에서 진짜 오가는 그런 정보들은 질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밥 먹는 시간 아니면 또 뒤에 뭐 뒤풀이를 한다거나 진짜 편안하게 얘기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오가는 이야기들은 유튜브에서 그냥 단편적인 10분짜리 영상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3년 정도 세미나를 하면서 한 1,500명 정도 이때까지 세미나에 참석하셨는데 매번 서울에서만 했었어요. 부산에서 한 번 했었고, 이번에 제주도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9월 9일 날 월요일 날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여러분, B2K 브랜딩이 드디어 제주도를 갑니다. 지난 3년간 약 1,500명 정도가 열광한 바로 그 세미나가 드디어 제주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똑똑한 사장들의 모임 자영업 전문 세미나
B2K 브랜딩이 주최하는 똑똑한 사장들의 모임이 제주도에서 드디어 여러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2024년 9월 9일 월요일 제주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B2K 브랜딩 똑사모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아마 오시면은 큰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달아놓을 테니까 뭐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이면은 저희가 자주 갈 수 없기 때문에 꼭 좀 한번 시간 내서 오시면 좀 좋을 것 안타까웠던 같고. 부분이죠. 사실 저희가 매달 세미나를 하면 평균 한 기수에 저희가 50명까지를 항상 리미트를 두는데 제주분이 항상 한 분 이상 있고 많을 때는 대여섯 분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비행기 값 아침 일찍 오시거나 아니면 온 김에 서울에 또 레퍼런스 보신다고 또 이틀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있잖아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거를 저희가 하는 이유가, 그 당일 세미나를 한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업 전에 하는 교육 필요하고, 창업 후에 하는 교육 필요하고,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 스킬이나 기술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전체적인 장사에 관련된 어떤 운영, 오퍼레이팅 관련된 부분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교육을 등한시하고, 돈 내고 가잖아요. 교육은 세미나도 저희가 참석비를 받잖아요. 돈 내고 장사를 배우러 가는 걸 되게 등한시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 6개월 못 버티는 분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제주도에 계신 분들 계시다면 꼭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두 번째는 저는 교육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요새 많은 메타인지 자기 객관화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각 개인이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만 듣는 분들이 많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늘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 지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크게 나쁜 얘기를 하지 않아. 굳이 직접 개입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너 하면 잘할 것 같아, 야 너 원래 먹는 거 잘 찾아다니잖아, 이런 이야기로 시작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준도 높고 캐치한 능력도 좋고 그 다음에 사회성도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회사 생활하거나 이러면서 상하 관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칭찬이나 높임을 받아왔던 분들이 무턱대고 나와서 창업을 할 때, 내가 회사에서 한 2,500명도 내가 밑에 두고서 사업부를 굴렸던 사람인데 가게에 5명 못 굴리겠냐고, 이건 껌이라고. 전혀 다르죠. 나오면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네. 자기가 회사에 있을 때나 부장이고 차장이지 나오고 계급장 떼고 나면 자영업 외식업조에서 같이 일하게 될 친구들이 9시 정가에 딱 나와서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할 줄 아냐고. 거기다 요새 MZ세대인데 거기다가 또 외국인들까지 근무해버리면 거의 이제 혼돈으로 빠져드는데, 거기서 자기 객관화가 안 돼서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혹은 자기 지인들이랑 있을 때 모습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손님들한테 어필하기도 직원들을 관리하기도 좀 힘들어지겠죠. 그럼 뭐 사례 같은 거 있어요? 나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그 작은 가게 하나인데 직급 체계를 먼저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아직 직원이 안 뽑혔는데 가게도 이제 기업으로 보고 이제 급여 테이블이랑 직제를 짜고 이런 요소의 인원들을 뽑겠다고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물론 필요한 거긴 한데 사실 순서가 배경 지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기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본인들이 그 가맹 대표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창업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단지 부족한 건 이 아이의 젊음, 아이템. 나머지는 내가 얘한테 메꿔주면서 얘를 키워주면서 내가 점점 이 브랜드를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업가 마인드로. 사업가 마인드로. 아니, 물론 좋은 거긴 한데 그런 부분들 보면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결국은 안 좋게 끝나죠. 본인도 이럴 줄 몰랐는데 갑자기 주말마다 설거지 해야 되고 이 통솔이 안 되고, 그때부터 미쳐버리는 거거든요. 메타인지는 진짜 자기 개발에서도 중요한 거지만 자영업에서는 진짜 너무나 중요한 거라서 어떤 그 배리어도 없이 나 혼자서 홀로 견뎌야 돼서 자영업이잖아요. 나 스스로 모든 걸 감당하는 자영업인데, 자아가 어떤지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할 때 나오면 사실은 이미 성과라던가 사업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게, 세 번째랑 조금 비슷한 거긴 한데, 계산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못 갑니다. 계산이라는 게 내가 얼마를 버는지, 그리고 이 메뉴를 만들 때 들어가는 원재료비가 얼마인지 이런 거 전혀 아예 신경 안 쓰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프랜차이즈 해도 그렇고 개인 브랜드를 해도 그렇고, 이걸 안 하다 보면 내가 얼마 버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레인지도 없고, 그리고 벌 때는 좀 벌고 또 안 벌 때는 못 벌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가다 보면은 돈이 없어. 통장에 돈도 없고, 실제로 자기는 좀 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되잖아요, 그거를. 그럼 이제 6개월, 1년 돼서 와, 나 이때까지 헛장사 했구나. 그때는 이제 장사하기 싫어지지. 다른 장사, 다른 사업 하고 싶어
지는 거지. 제가 좀 약간 염세주의적 성향이 있긴 하지만 순이익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숫자를 체크해 나가고 있는 프랜차이즈 대표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배달 브랜드, 샵인샵 브랜드라는 걸 밝히지 않고 프랜차이즈 몇백 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홍보가 되고, 그분들이 이제 점점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다 보면 우리 사실은 순이익이 이만큼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달 브랜드라는 게 사실은 지금 순이익이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노출되어 있는 면만 믿고 안 따져보고 그냥 매출액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작하고 6개월 안에 진짜 후회하게 되고, 이번에 저희가 제주도에서 세미나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9월 9일날 월요일날 제주도 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육지에 계신 분들까지 사실 올 수는 없는 거고 제주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세미나 자주 왔었고, 지금은 이제 순이익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고 계시죠? 한 달에 얼마나 벌고 계세요? 평균적으로 치면은 700 이상은 가져가고 있어요. 그게 정확히 계산된 수치가 맞죠? 맞습니다. 김도현 대표님한테 배웠고, 실제로 저는 손익 계산을 하기 전에는 이게 중요한 건 알았지만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거를 배워보고 매장에서 한번 해보고 나서 우리 매장이 지금 어디에서 지출이 나가고 마케팅비로 어느 정도 쓰고 있고 이런 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왠지 모르겠지만 매장 매출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도 그렇게 안 해줘요. 그런 양식을 주는 브랜드도 잘 없고, 그걸 하나하나 교육해주는 브랜드는 더 없어요. 왜냐하면 브랜드 자체에서 그걸 잘 하질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가르쳐. 그리고 가맹점이 많다 보면 교육한다고 해서 또 다 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계산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오래 못 버티는 게, 매출도 많이 안 나오고 순이익이 안 좋으니까 못 버티는 거야 사실. 예전에는 나이브하게 한 35% 원가 잡는다 그러고 20% 인건비 잡는다 이렇게 되면 크게 틀어지지 않으면 뭐 바로 망한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6개월 내에 문제 생기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평생을 쌓아왔던 자영업이란 시장에 플랫폼들이 개입이 시작됐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솔직히 양평 바지에 가서 하는 것도 카카오에서 예약 서비스를 받아버리는데, 이제 좀 있으면 화장실 갈 때도 예약하고 가겠어. 수수료 내고. 좀 싼 데 찾아가는 거야? 가깝고 뭔가 쾌적하고 물티슈까지 있고. 야이씨, 그럼 진짜 너무하다 진짜.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5년 전보다 지금 빠르게 자영업에 수수료 장사들이 많이 붙었단 말이에요. 계산할 줄 모르면 예전의 방식으로 창업할 때는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왜? 사람들이 나한테 정액으로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정률로 돈을 가져가요. 배민을 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제가 떡볶이 장사하면서부터 처음부터 봤는데, 처음에는 정액제로 입찰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점점 숫자를 보고 배민 장부를 통해서 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퍼센테이지로. 그리고 자꾸 그게 이득이 있어서 유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배달 플랫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홍보, 마케팅 서비스도 그렇고 다들 정률 계약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방식의 계산식으로 창업을 해놓게 되면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플랫폼을 또 이용을 한다? 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이익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가 판가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근데 판가를 올리려면은 내 브랜드가 판가를 올려도 사람들이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위치가 되냐, 우리 동네에서 그 정도 신뢰를 주고 있냐, 메뉴가 뛰어나냐, 그런 거 없이 계속 하다 보면 6개월 당연히 못 버티죠. 제 주변에 외식업 브랜드 마케팅 한다는 회사들 있잖아요. 플레이스 관리해주고 그런 데 다니다 나와서 창업한 사람들이 있어요. 장사를 무슨 생각으로 창업을 하냐면, 그 리뷰도 체험단도 이 로직을 알고 있어. 근데 문제는 실제 숫자를 볼 줄 몰랐던 거. 이 사람도 정확하게 마케팅 교육을 받았거나 전공한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퍼포먼스 마케팅 팀에서 수족이 되어서 움직였던 사람들이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사장이랑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뭐가 조회수가 터지고 좀 알아. 근데 숫자를 몰라. 이거를 얼마에 만들어서 얼마에 팔고 어떤 수수료들이 나고 이런 걸 몰라. 단편적으로 바이럴 되는 것만 본 거야. 그래서 보통 장사하시다가 마케팅 회사 차리면 좀 잘 돼요. 왜냐하면 장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마케팅 스킬까지 좀 더 탑재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마케팅 회사 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면은 혼자 하면 잘 안 돼. 옆에 이제 플레이어가 한 명 있다거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랑 같이 조인트해서 하면 괜찮은데,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 똑똑한 사람들이 6개월을 못 버티는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6개월을 못 버틴다. 앞서 열거됐던 4가지 조건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경우의 수인데, 똑똑한 분들이 6개월을 버티지 않으려고 해요. 앞서 열거했던 4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파악이 되신 분들은 6개월이지만 짧은 시간에 숫자도 맞춰보고 교육도 받아보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자기 객관화도 해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객관화 교육, 순이익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멘탈적으로 동기부여 채널이나 사업이 잘 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하는 거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객관화 교육 순익에 대한 공부를 하거나 오프라인에서 실행을 해보면서 깨달은 사람들이 아 이게 아니구나 빠른 피버팅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세미나 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그거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6개월 만에 이제 세미나 통해서 피벗 하신 분들, 세미나 여러 번 오시면서 그걸 완성시키신 분들도 계셨고, 이번에 저희가 제주도 갈 때도 아마 그렇게 좀 고민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뭔가 희망의 꿈을 꾸고 제주도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건데 6개월 한 1년 정도 되고 나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진짜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얘기해드릴 게 너무 많아. 제주도에 계신 세미나 회원들 오셔서 하셨던 얘기가 현실이 너무 달라요. 입도객 수가 점점 줄어요. 제주도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가 계속 나와요. 자연 속에서 건강한 예쁜 음식하고 하면 사람들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와요. 이걸 깨달았는데 늦은 거. 그거를 수정하려면 사실은 좀 많이 힘들긴 해요. 제주도 내에서. 근데 조건 안에서 피버팅 할 수 있는 부분,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피버팅을 제안해 드릴 수 있겠죠. 오늘 그 말씀드린 5가지 내용들이 강의하시는 분들도 제주도에서 실제 사업하고 계신 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강의를 하지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5가지 특징 말씀해 주셨는데 대다수의 조건을 제가 실제로 저는 그 세미나 통해서 가지 않으면은 이제 알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대표님들께 상담도 받아보고 아니면 다른 대표님들과 이야기도 나눠보면서 이렇게 하면 큰 도움 받았기 때문에 꼭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6개월 못 버틴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초반이랑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피버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필요한 피버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게 좀 외식업에서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갖고 계시다면 전혀 그런 고민을 가지지 마세요. 피버팅 해야 될 때는 피벗을 해야 됩니다. 웅크려 있지만 마시고 조금 더 어깨 피시고 다른 방법들이 이제 모색을 하시면 충분히 더 잘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제주도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